보았던 지난 밤 꿈속에 네가 깊은 어둠 속 지쳐 너를 부르며 옆에 웃어주던 너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을 감으면 앞에 펼쳐지는 너무 설레는 miracle 마치 기적 같은 소녀 기다리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내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Baby like sunshine baby 저기 밤하늘 떠있는 별을 봐 마치 너처럼 밝게도 빛이 나 But I can't take that star I can't take that star 눈 뜨면 사라질 달콤한 솜사탕 너를 보고 있으면 실화인 꿈 같아 I don't wanna lose you 매기고 싶지 않은 꿈이 you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만 감으면 빛깔 샤랄랄라 너무 달콤한 목소리 나를 잠 못 들게 해 기다리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나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I'm falling in love One day or someday 꼭 운명처럼 널 만나 동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너에게 내 맘 보여줄래 기다리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내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난 너를 만나면 널 꿈에 안고서 세상 달콤한 입술 마칠래요 난 너를 만나면 널 꿈에 안고서 감은 이야기 긴 밤을 샐래요 Like a dream, yeah, like a dream, yeah. 이제 너와 내 꿈을 보여줄게. 언제든지 여기 놀러와. 다른 건 필요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babe.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안녕하세요. 꿈이의 호스트 DKG 재찬입니다. 평일 밤 9호선 라인 꿈이야역에 도착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리실 때 소지품 잊으신 거 없으신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역으로 환승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의 안내사항에 따라 다들 무사히 하차하셨겠죠. 꿈이야역 도착과 동시에 또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QU우님, 어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재찬이를 보면 선덕거린다 해서 제가 선덕 여왕이라고 했는데 다들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해상어보다 심하다며 저랑 손절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선덕 여왕 심해상어 둘 중 뭐가 너무했다고 생각하나요? 재찬 호스트가 좀 골라주세요. 근데 심해상어는 약간 뜻이 있잖아요. 너무 심하다. 심해상어. 근데 선덕 여왕 조금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분이 골라주세요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선배님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설레는데요. 바로 한번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정말 꾸미아의 선배님과 재회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요.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꾸미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꾸미야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 네이버 나오 처음 와보는데 반갑습니다. 네, 레이나 선배님과는 또 건빵과 별사탕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맞아요. 이제 동키즈 시절부터 DKG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음. 다 지켜보셨거든요, 선배님께서. 일단 건빵과 별사탕 게스트였던 제가 진행하는 꾸미아에 오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저 오프닝 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네. 뭔가 왠지 모르게 뿌듯한 거 있죠? 뿌듯함. 약간 좀 내가 키운 자식도 아닌데 그냥 너무 잘하시는 게 네, 우리 재찬 씨가 이렇게 또 진행을 잘하시는구나 하면서 뿌듯하게 또 있어요. 이제 건빵과 별사탕 할 때 그 선배님의 선배미를 또 열심히 보고 배워서 이렇게 뿌듯한 호스트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훈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네요, 진짜. 그때랑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나요? 차분한 건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네. 약간 그 ASMR 재질로 오. 네,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이 꾸미야만의 특색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라 좋았고 맞아요. 그때 비교하면 좀 더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 초반에 특히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팔로우로 네네네. 앉아 계신 걸 이렇게 찍었잖아요. 무슨 커피숍인 줄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게 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지금도 건빵과 별사탕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 기간으로 치면 얼마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2년 더 넘은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하고 있는 것 와. 같아요. 2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사실 힘들잖아요. 네, 저도 라디오를 활동할 때부터 옛날부터 좋아는 했는데 네네. 매일매일 이게 같은 시간에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솔직히 자신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게 먹고 살려니까 더 다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꾸미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6시부터 8시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네. 그 시간대는 평소 텐션이 조금 어떻게 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꼭 6시에서 8시라고 해서 엄청 텐션을 높이거나 또 뭐 네네네. 낮추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저 식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더 업돼서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1부에 진행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고 2부 때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시는 날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약간 누가 있으면 뭔가 끌고 나가야겠다는 책임감도 약간은 생기면서 맞아요. 텐션이 올라가는.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네. 2월 7일 화요일인 오늘 신곡이 발매가 됐습니다. 예. 그때 우리처럼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미련 뚝뚝 미련 뚝뚝 떨어지는. 네, 흔히 훅폭풍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이별을 겪고 좀 전 연인을 이제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네. 그런 미련이 많은 슬픈 발라드 곡이에요. 요즘 아직은 입춘이 왔지만 좀 춥잖아요. 네네네. 날씨에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그렇네요. 조금 미련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곡. 네. 이제 OST와 프로젝트 앨범에는 꾸준히 또 참여를 하셨지만 솔로 가수 레이나로 곡을 발매하신 건 정말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어떠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OST 같은 경우는 가창자로 좀 참여를 하는 느낌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는데 제 이름을 건 뭔가 앨범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애착이 있는 반면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오랜만에 엄청 설레는 느낌이셨나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무덤덤한 그런 느낌이었나요?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오. 이게 네네. 활동 예전에 이렇게 한창 바쁘게 아이돌로 했을 때는 네네. 엄청 그런 거에 연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성적, 아무래도 막 음원 차트, 뭐 네네네. 상, 뭐 1등 이런 거에 엄청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살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도 많이 흐르고 활동도 그때보다는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은 그게 좀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약간 내려놓는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연하기보다는 네. 성적보다는 좀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더 행복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냥 좀 덤덤하게. 네. 그리고 또 이제 레이나 하면 노래가 발매되고 나서 보니까 팬분들의 실시간 댓글을 살펴보니까 창법이 좀 바뀐 것 같다. 힘을 많이 빼고 불러서 듣기 편하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뭔가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조금 하셨었나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네네. 그룹 활동할 때는 메인 보컬로 활동을 하고 또 네. 댄스곡이 타이틀곡이 많다 보니까 음. 고음 셔틀이라고 그러죠. 고음을 이제 질러줘야 네네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고 좀 파워풀하고 이렇게 좀 불렀다면 지금은 제가 듣는 것도 좀 편안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곡이 들어보시면 이따가 알겠지만 네.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이 음이 엄청 폭이 커요. 오. 엄청 남자 키처럼 났다가 네네. 뒤로 갈수록 너무 높아져서 이거를 다 힘을 줘서 부르면 너무 조금 듣기가 부담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을 뺐죠. 힘을 빼고 네. 또 이제 레이나 하면 대중분들이 떠올리는 노래들도 각자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또 정말 그 오렌지 캐러멜 활동하실 때도 네. 있고 또 산희 선배님이랑 함께 하신 곡도 있고 혹시 개인적으로 애정이 엄청 가는 곡도 있으신가요? 애정이 엄청 가는 곡. 네. 아마 오랜된 분들은 아실 텐데 네네. 저는 그룹 활동하면서는 애프터스쿨은 뱅이었고 오렌지 캐러멜 노래 중에 립스틱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립스틱이라는 네. 곡이에요. 그리고 그 곡이 가이드 버전을 저희가 셋이서 일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처음 들었는데 네. 가이드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막 녹음도 하기 전에 막 다 외우고 빨리 활동하고 싶다고 막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좋아했었던 립스틱이라는 곡을 또 이제 그만큼 그룹이면 그룹, 솔로면 솔로, OST면 OST, 또 듀엣이면 듀엣 다양한 분야를 잘 소화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선배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레이나일 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가요? 어떤 레이나일 때 저는 사실은 뭐 노래를 하는 모습도 오래 했으니까 자연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긴 한데 편안하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해야 된다는 게 좀 있으니까. 되려 친한 지인들,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가 가장 그거는 레이나가 아니라 오일인가? 여튼 네, 제가 오랫동안 좀 해왔던 노래들 있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한여름밤의 꿀 같은 네네. 좀 편안한 노래 그런 익숙한 노래를 할 때는 좀 편안한 레이나가 아닐까. 익숙한 노래를 네. 할 때. 그러면 반대로 제일 긴장되는 레이나의 모먼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작년 기점으로 확실히 생긴 건데 네. 뮤지컬 오디션을 볼 때 레이나가 가장 긴장을 해요. 오디션 볼 때. 네. 와, 이게 저는 이제 21살쯤 데뷔를 가수로는 했으니까 네네네. 그 후에 오디션이라고는 이렇게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간만에 다른 또 분야의 오디션을 보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떨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뮤지컬 오디션을 한 번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뮤지컬 오디션을 하면 좀 진행이 어떻게 돼요? 일단 같이 대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랑 네네네네. 같이 오디션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창 대기를 하고 이제 우르르 들어갈 때도 있고 혼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데 가면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많을 때도 있고 되게 한 세네 분 정도 계실 때는 많이 없는 편인 거고 이렇게 계세요. 네네. 그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저의 춤과 노래를 연기를 이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어떤 작품은 그 외국 음악 감독님이나 감독님이 계셔서 네네. 직접 이제 해외 분들이 오셔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면 센터에 그 파란 눈동자를 보는 순간 공공지진이 엄청 오거든요. 네. 많으면 한 몇 명 정도? 저번에 봤던 오디션은 정확하진 않는데 이렇게 홀이 이만큼 다 계셨으니까 10분 정도는 계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엄청 떨었어요. 엄청 많네요. 네, 그냥 뭐 망해버렸죠. 혹시 이제 또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그분들 중에 애프터스쿨의 레이나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쭤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 좀 모르시거나 아니면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더 모르시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또 그때 우리처럼 오늘 갓 발매가 된 만큼 많은 분들께 이제 청취 가이드라인도 직접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선배님께서 한번 청취 가이드라인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번이요. 그때 우리처럼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주세요. 한 번, 네. 최소 한 번.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2번, 그때 우리처럼은 이 시간에 들으면 특히 좋은데요. 밤. 밤. 아무래도 이제 발라드 곡이고 좀 미련 뚝뚝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맛있게 밥 먹어야 되는 점심보다는 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이제 늦은 밤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그때 우리처럼은 한강이나 드라이브 혹은 이제 본인이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련 뚝뚝 떨어지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들으면 마음이 좀 아려지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왜 이별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슬플 때 이거를 막 외면하고 참는 것보다 네네. 되려 그냥 그 슬플 때 눈물이 날 때 눈물을 흘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네, 온전히 그걸 느껴야지 후폭풍 오지 않고 이제 잘 떠나보낼 수 있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센치하고 울고 싶고 뭐 그러면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 빠져들 수 있는 곡이 슬플 때는 아닌가. 확 슬퍼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요. 네. 이 노래에 과몰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곡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네. 좀 이별하신 분들이 들으시기에 사실 가장 적합하긴 한 것 같아요. 이별하고 나서 들어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이제 안 이별하셔서 행복하신 분들이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듣기에는 슬플 수 있으니까 네네. 최소 가이드라인인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음식은 크게 이 곡을 들으면서 음식이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맥주와 함께. 맥주 같은 것, 네, 뭔가 술류 술과 함께. 좋아하시는 술과 함께 한 잔 딱 하시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또 디테일하게 정해 주셨으니까 네. 청취 가이드라인 참고 삼아 최대한 한번 과몰입해서 그때 우리처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 그때 왜 너에게 마음에도 없었던 아픈 말 했을까 다 그리운 걸 내 손에 닿을듯이 선명한 우리의 추억들 너에게 말하면 돌아올 것만 같아 여전히 네 곁을 맴돌아 너는 어떠니 나처럼 아프진 않니 내 전화 없인 잠 못 들던 네가 참 걱정돼 아직 내 맘엔 너의 이야기로 가득해 처음 만났던 그때 우리처럼 잘 모르겠어 난 왜 늘 너에게 짜증스런 말투로 투덜거렸을까 나 이제서야 너의 맘을 깨달아 얼마나 날 아껴줬는지 다하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나 봐 난 아직 여기 그대
네, 오늘 발매된 레이나 선배님의 신곡 그때 우리처럼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감상평 보기 전에 저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청취 가이드라인에 맥주라고 적어 주셨잖아요. 근데 소주를 먹으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 좀 취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군요, 네, 맥주보다는. 우동과 갑자기 소주랑 우동? 좀 막 석쇠구이 그런 고기와 함께 네. 좀 먹어야 할 것 같은. 제대로. 네. 그리고 또 주혜님께서 마치 뮤지컬 넘버 한 장면 같아요. 오. 둥이님 가사가 너무 감동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후회를 하면서 깨닫는 걸까요? 하치쿠님 제차나 자니 미련 뚝뚝 레모네이드님 제차나 문 좀 열어줘 쾅쾅 밀크님 전 남친한테 연락할 뻔. 전 남친한테 연락할 어머 뻔. 세상에.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딱풀글루님 저는 맥주 신날 때만 마시는데 이 곡 들으면서 마셔야겠네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또 감상평을 보내주셨는데 네. 선배님께서 과몰입 1등상 한 분 뽑아주시자면 어떤 분께 드리고 싶으신가요? 엄청 많은데 저 중에서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봤어요 몇 개를. 네네. 하치쿠님 제차나 자니? 이걸 댓글로도 달아주시더라고요. 제차나 제차나 자니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열어서 네. 전 남친에게 잔이라고 문자 보내는. 어머 안돼 여러분 멈춰. 절대 멈추세요. 보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감상평 사연으로 또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제목이 그때 우리처럼이니까 다양한 그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라는 키워드를 통해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꿈이야 그때 토크. 그때 토크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네. 만약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언제 나를 만나고 싶은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네. 레이나 선배님께서 골라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어떤 사진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제가 아까 최애곡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네네. 곡 중에 한 곡인 립스틱이라는 곡, 오렌지 캐러멜의 음, 그 곡 컴백 날에 서브 곡이에요. 저 곡은 밀크쉐이크라고 이렇게 다른 타이틀 말고 서브 곡인데 네네. 저 때 사진이 이상하게 사진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때가 뭔가 내가 가장 약간 빛나는 시기? 립스틱 할 때 노래뿐만 아니라 활동할 때 내내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활동이 사실 그렇게 매번 활동하면서 무조건 다 행복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딜레마가 올 때도 있고. 네. 근데 생각해봤을 때 가장 만족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를 가져와 봤어요. 그럼 약간 오렌지 캐러멜 활동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에피소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상이 조금 독특하고 이렇게 샤치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는 네네네. 안에 속치마를 많이 입었었어요. 의상을 입을 때. 그러다 보니까 대기실 밖을 잘 안 나갔는데 특히 약간 셋이 같이 있으면 좀 용감해지고 혼자 화장실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치마가 워낙 이렇게 가로로 넓은 이렇게 반경을 네네네. 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민폐 치마라고 엄청 이렇게 붙잡고 다녔던 그런 반경이 기억이 되게 넓어가지고. 많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오렌지 캐러멜이라는 컨셉이 그때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뭔가 지금 이때 나를 다시 보면 지금의 현재의 나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꽤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네네. 열심히 살았네. 되게 푸릇푸릇하고 네네. 제가 봐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좀 그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본인이다 보니까 네네. 감정이 하나만 딱 드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데뷔곡이 좀 파워레인저 네. 같은 그런 의상이어서 저도 대기실 밖을 잘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막상 지금 보면 되게 그때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약간 뿌듯함과 약간 미련 뚝뚝이 맞아요. 또 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골라온 그때의 제 찬입니다. 네. 저는 오. 저희 첫 1위 했던 날인데요. 이거 약간 팬미팅
팬미팅처럼 이렇게 그런 건가요? 첫 1위를 하고 이제 뒤에서 사진 찍는 아, 모습인데 대박. 이 사진은 되게 아이돌을 하면서 어쨌든 음악방송 1위라는 목표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처음으로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그 감정이 너무 좋았어서 잊지 올라갔습니다. 못할 날이었겠다 진짜. 맞아요. 정말 잊지 못한 날이고 이제 선배님은 1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은 언제이세요? 저도 아무래도 첫 1위였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라는 곡으로 네네. 어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이제 멤버들은 조금 더 앨범을 먼저 냈지만 제가 중간에 투입되는 새 멤버로 너 때문에로 데뷔를 한 거라 네네. 저한테는 거의 한 달? 그러니까 되게 빨리 1위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행복했는데 행복하기보다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막 뒤에서 막 울었는데 네네.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느낌보다는 좀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은. 서러움에. 네, 약간 뭐 그때까지 노력했던 나의 모습도 뭔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고 너 때문에라는 곡 자체가 막 엄청 밝은 곡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감정 자체가 막 엄청 해피해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금 생각하면 물론 너무 좋은 건데 비연예인으로 있다가 데뷔를 해서 가수가 돼서 갑자기 너무 바빠지고 정신없게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적응이 좀 덜 돼서 좀 따라가기 벅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1위를 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그런 벅참, 서러움 약간 요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맞아. 근데 저도 사실 1위를 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긴 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약간 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목표를 네, 막 이제 수능 치는 고등학교생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면 조금 허함을 느낀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조금의 허함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날 이후에부터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앨범은 또 더 네. 막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자꾸 맞아요. 위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거에 부담을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선배님이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좀 잘 돼야 된다는 부담은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좀 내려놓기 시작을 하신 것 같나요? 조금 됐는데 단기간은 아니고 몇 년 정도 됐는데 활동을 하면서 첫 솔로를 할 때는 그 부담이 진짜 약간 완전 맥스를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온전히 나의 이름으로만 무대를 서서 하는 첫 활동이니까 이게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돌 활동이 조금 좀 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네네네. 되면서 뭐 회사도 이제 바뀌고 혼자 활동을 하게 되고 네네.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쉬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내가 더 힘든 맞아요, 거기도 맞아요.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지금이 오지 않았나 싶네요. 좋습니다. 이제 또 꿈이야 그때 또 그 다음 질문인데요. 네. 내가 생각해도 진짜 멋있었던 그때는 언제인가요? 이건 예쁘다가 아니라 멋있다라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네. 애프터스쿨의 뱅 활동할 때를 꼽겠습니다. 오. 이때는 제가 생각해도 참 뿌듯했어요. 에피소드로 보면 네. 약간 그 후에도 전에도 없었는데 그 외에 가수분들은 아침에 드라이 리허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관객분들이 안 계시고 동료 가수분들이나 맞아요, 이제 맞아요. 관계자분들만 계시는 그런 리허설인데 그때 저희가 마칭 드럼이라고 북을 쳤었거든요. 한 8개월간 네네네네.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서 했던 거였는데 딱 K본부의 음악방송 드라이 리허설 하고 네. 기립박수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 뮤직뱅크에서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네네. 있잖아요. 거기 뮤직뱅크에 특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막 와! 이러면서 막 일어서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리허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네네네. 그렇진 않은 되게 조용한 분위기고 아침이고 이러니까 다들 약간 이러면서 보는데
그때가 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막 네. 엄청 반응을 해주셔서 그리고 그 북을 이렇게 단체로 들고 다니면 네네. 대기실에서도 관계자분들이나 가수분들이 막 우와 우와 하면서 막 되게 멋있다고 많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 활동할 때가 가장 뭔가 멋있다라는 표현에는 가장 알맞는 것 같아요. 오. 이제 또 근데 문명 특급을 음. 통해서 다시 무대 재현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그때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게 네. 멤버들이랑 같은 무대에 서는 것 자체도 너무 오랜만이고 네네. 특히 가희 언니는 진짜 오랜만이라서 아예 이제 음. 발리 댁이거든요. 발리에서 사는 언니가 네네네. 그 방송을 위해서 진짜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연습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무대까지 같이 서니까 진짜 행복했거든요. 네네.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는데 동시에 또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 무대가 끝나면 또 이 사람들을 언제 같이 오. 무대에서 보나. 그리고 이 곡을 내가 무대에서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네네. 그 뱅은 깨 이렇게 지르는 마지막에 엄청 높은 고음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거를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무대할 때 그냥 냅다 질러버렸어요. 거기는 꼭 하고 싶어서 거기를 했었고 네. 디바도 같이 했었는데 그 곡은 제가 사실 활동은 안 했어서 제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색달랐고 그냥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의 가장 멋있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왜 정적이 흐르죠?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미래의 재찬. 미래에 내가 제일 멋있는 순간인 걸로. 좋은 답변인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장을 하는. 음. 다음 질문인데요. 네. 또 활동하면서 이런 게 아이돌이라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구나 실감했던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팬분들이랑 함께 할 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팬사인을 한다고 네네. 이제 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할 때나 네. 콘서트처럼 뭔가 무대에서 팬분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이 직업을 안 했으면 사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보여지는 직업이 많긴 하지만 네네. 가수를 하지 않고 내가 비연예인으로 살았으면은 이렇게 나를 팬이라고 사실 칭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텐데 네네. 그리고 제가 뭔가 항상 해드린 게 없는데 이제 뭔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그냥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심지어 찾아와주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 거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가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팬분들이 레이나 선배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 왜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본업 잘해서 좋아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나고 네. 뭐 볼살 뭐 귀여워서 막 이런 얘기도 예전에는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사람 자체가 선해 보여서 뭐 되게 발라 보여서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네네. 여러 가지? 재찬 씨는요? 저도 물론 막 콘서트에서 팬분들 많이 만나고 그럴 때도 좋지만 한 작년에 되게 그 팬분의 남편분이랑 이렇게 보게 됐었을 때가 있는데 네.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되게 저를 좋아해 주시면서 되게 많이 우울했고 힘들었었는데 덕분에 뭐 웃음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이게 내가 보여지는 직업을 하는 이유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도 같이 힘을 얻고 또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진짜 공감 가는 것 같아요. 막 언니 노래를 듣고 뭔가 되게 힘이 됐어요. 이런 맞아요, 분들 맞아요. 볼 때마다 이래서 내가 있구나 이런 맞아요. 느낌? 뭔가 이래서 내가
계속 뭔가 보여지는 직업을 하는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질 때 맞아요. 저도 약간 동기부여가 많이 네. 됐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네요. 그럼 이제 네. 아이돌이라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말고 요즘 일상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에서의 행복이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솔직한 답변인 것 같은데 네네. 행복에 대한 생각을 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막 행복이 뭘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도 해보고 네네. 행복하는 게 목표라고 심지어 말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행복의 정의를 조금 소소한 걸로 낮춰야겠다. 네네. 기준치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소소한 거에 행복해하자. 근데 그걸 찾는 게 약간 요즘의 숙제 같은 느낌이고 힐링하는 것들은 있죠. 반신욕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때도 여행은 역시 좋은 거구나. 네, 그때 조금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느꼈었던 것 같고 앨범을 내는 것도 사실 행복했어요. 네, 약간 부담과 자신감이 많진 않았지만 네네. 뭔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또 기다리는 팬분들에게 노래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일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이제 그냥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가만히 멍 때릴 때. 멍 때릴 때. 왜냐하면 되게 걱정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떤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그냥 평온한 게 행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냥 집에서 이제 휴대폰도 안 하고 이렇게 덮어두고 그냥 가만히 좋아하는 노래 듣고 있는 그냥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일상의 저의 행복은. 저도 비슷하긴 해요. 네네. 드라이브 할 때나 네. 이럴 때 좋아하는 노래 막 크게 틀어놓고 네네네네. 달리거나 똑같이 방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틀거나 천장 보면서 멍 때릴 때가 좋은데 네. 저는 그거는 그때그때 약간 나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렇게 진짜 뭔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행복감을 느끼는 요즘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재찬 씨처럼 네. 네, 그렇게 무탈한 하루가 멍하게 있는 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이런 시기가 또 오면 좋겠어요. 항상 무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저는 늘 방송에서 25살이 제일 기대가 된다라고 항상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선배님의 25살은 좀 돌이켜보면 어떠셨나요? 그게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게 실화인가 싶긴 한데 진짜 벌써 10년 인데 네. 재찬 씨가 25살이 기대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네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4, 25 이쯤이 활동할 때 기준이긴 한데 네네. 대외적으로 뭐 한여름밤의 꿀이라던가 뭐 립스틱 까탈레나 뭐 이때쯤이었거든요. 했을 네네. 때가 한창 바쁘게 활동하고 뭔가 그거에 대한 성적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주목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럴 때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현재 진행형의 저니까 네. 이때가 가장 그런 건지는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레이나로서 좀 많이 빛났던 시간? 그럼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춘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는 또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춘에 잘 어울리는 나이. 청춘. 좀 어려운데 네. 20살 아니면 20살 아니면 25? 25. 20살은 뭔가 딱 나이에서 주는 시작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딱 성인이 되는 나이잖아요. 탕탕탕 이런 나이여서 맞아요. 진짜 이제부터는 정말 걸음마 하듯이 혼자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네. 청춘에 가장 어울리는 나이인 것 같고 25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하고잖아요. 네네. 이제 실제로 진짜 사회인이 되고 좀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20살은 어찌 보면 좀 어리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네네. 25은 그래도
이제 좀 뭔가를 알아가고 있는, 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청춘의 약간 한복판에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25은. 근데 이제 댓글에 다 네. 언니 25살인 줄 알았다고. 아, 같다고?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 앞으로 제일 기대되는 순간은 또 언제일까요? 기대되는 순간, 이거는 조금 의외의 답변일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가 언제일지가 좀 기대되고 궁금해요. 그때가 언제일지. 네. 저는 약간, 결혼식에 뭐 축가를 부르거나 지인의 결혼식을 가거나 했을 때, 네네. 하기 싫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제 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뭔가 내 일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남의 일 같은 느낌. 근데 조금 생각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 순간은 언제고 또 어떤 누군가와 함께 할까?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나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보자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응원의 한마디. 네네. 응원의 한마디니까 결혼식 예쁘게 하고 있니? 관리 잘 했니?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 음. 그죠. 또 이렇게 그때 토크 한번 나눠봤고요. 네. 저희들에게 또 이런 사연이 한 통 도착했는데 선배님께서 한번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 대본을 안 보고 재찬 씨만 보고 얘기를 해서 6페이지에 골라 네. 골라 골라님의 아, 사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골라님께서 우리 재찬이가 건빵과 별사탕에서 골라주세요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유유 호스트와 게스트로 다시 재회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꾸미야에서 두 분의 투샷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와. 해주셨네요. 그러면 또 오늘 꾸미야에서 저희가 제외한 기념으로 골라주세요의 스피노프 버전 코너를 좀 진행해볼까 하는데 좋아요. 이름하여 선택해주세요입니다. 이름을 살짝 틀었네요. 네, 살짝 틀어서 이제 사전에 시청자분들께도 미리 공지를 드렸었는데 저와 레이나 선배님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나 대신 선택해줬으면 좋겠는 사연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 저희 둘의 고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결과가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네. 여기 있는 꾸미야만의 지혜의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책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배님의 첫 번째 고민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첫 번째 고민은요. 네. 저는 앞머리가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앞머리 it업. 앞머리가 있는 게 it업. it업. 좀 it업. 골라주세요. 이거는 정말 오랜 저의 숙명 같은 숙제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떠세요? 팬분들이 있는 걸 더 좋아해 주시는 건 사실 알고 있어요. 네네. 제가 어제 오늘 앨범이 나오니까 동료의 느낌, 홍보의 느낌으로 그 인스타에 라방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앞머리 있는 게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앞머리가 있으면 또 이렇게 없어서 여신머리 이렇게 넘어가는 게 또 너무 네네네. 좋아 보이고 또 그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앞머리 있는 것만에 저는 되게 오랜만에 앞머리를 엄청 길러서 거의 1년 정도는 앞머리가 없이 살았어요. 네네. 최근에 다시 또 자른 거거든요. 한 저번 주쯤에. 네. 그래서 결국에 못 참고 자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있는 게 압도적이긴 하네요. 아, 진짜요? 댓글도.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있는 모습에. 제가 활동할 때 좀 오렌지 캐러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네. 귀여운 이미지가 가깝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앞머리 있는 걸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 모습이 좀 더 익숙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머리 it업 말고 네. 이제 긴 머리 대 짧은 머리 중에는 어떤 머리를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아, 이거는 현재는 긴 머리인 것 같아요. 오. 더 한 20살 때쯤? 혹은 네네. 더 저는 단발머리가 되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서 음. 막 그
재찬 씨도 아마 그렇겠지만 컨셉 회의하고 왜 샵에서 이런저런 머리 막 해보잖아요. 네네네네. 앨범 나오기 전에 했을 때 긴 머리 가발 같은 거나 이런 걸 붙여보고 아 너는 짧은 머리가 나아 라고 이제 해주실 정도로 네. 짧은 머리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기를 때는 힘들었지만 기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낫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이제 또 앞머리 있냐 없냐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있는 게 낫다는 빨간색 하트를 올려주시고 없는 게 낫다는 보라색 하트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좀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지혜의 책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앞머리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레이나 선배님은? 유사과학 같은 거군요.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뽑는. 뭐라고 하시나요? 둘 다 나쁘지 않을지도. 오,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사실 제 주변 지인이나 네네. 저의 오랜 샵 선생님은 언니는 기르는 걸 좋아해요. 아니 앞머리 없이. 네. 뮤지컬 할 때도 앞머리가 있게 처음엔 시작을 했다가 공연을 하면서 기르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길렀는데 주변 동료분들은 앞머리 없이 이렇게 넘기니까 얼굴 더 네네. 가림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좋다라고들 많이 해주시는데 네. 땐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빨간색 하트가 네.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요? 있는 걸로 선택을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니겠지? 궁금하네. 어쨌든 빨간색이 진짜 압도적으로 그 정도면은 당분간은 이것을 당분간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또 저의 고민 선택지인데요. 네. 선글라스를 하나 더 장만할까요 말까요? 이 고민을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라섹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다가 네. 이제 방송에서 벗은 게 처음이에요, 오늘이. 아 진짜요? 네네네. 어머 어둠에서 지금 네네, 빛으로 오늘 나온 게 생눈으로 대박. 나온 게 처음인데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를 더 장만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 있는데 더 장만하고 싶은 이유는? 패션? 느낌? 이제 많은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다양한 디자인을. 저는 산다에 한 표인데 이렇게만 들으면 안 살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눈 한번 이렇게 가려보실래요? 이렇게요.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은 산다고. 네. 왜냐면 저는 선글라스를 저도 활동할 때 막 공항 가거나 이럴 때 받은 것도 있고 네네네네. 제가 직접 산 것도 몇 개 있는데 진짜 잘 안 어울려요. 선글라스가.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진짜 모셔만 놓고 쓸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찬 씨는 이렇게 해보니까 선글라스를 껴도 네네. 괜찮을 것 같아서 저랑은 다른 것 같아서 산다의 한 표입니다. 그러면 모셔두고 평소에 잘 쓰지는 않으시는 편이에요? 전혀 안 써요. 아예 안 쓰시는? 예. 써봤자 그냥 그 뿔테 동그리 안경 같은 있잖아요. 테만 이렇게 쓰는. 네네네. 저는 라식을 오래전에 해서 도수는 없는데 네네. 그래도 뭐 패션으로는 그런 거 쓰지 선글라스는 진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선글라스 사라는 빨간색 하트, 사지 마라는 보라색 하트 올라올 동안 또 지혜의 책을 한번 펴봐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할게요. 좋아요. 재찬이의 지혜의 책. 자, 선글라스를 재찬 살까요? 씨는 살까요 말까요? 짠! 같이 보겠습니다. 나 똑같은 거 보았어. 나쁘지 않을 때. 나쁘지 않을지. 이게 여러 개 있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피면 좀 그게 자주 같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면 다시 뽑아볼까요? 너무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넘기다가 했는데 신기하게 똑같은 게 나왔네. 이번엔 안 똑같을 듯? 한번 보겠어요. 끝내고 싶을지도? 뭘 끝내죠? 이 고민을? 고민을 끝내고 선글라스를 살지 말지를 끝내고 싶은 건가? 빨리 결정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사버리고 끝내는. 네, 그냥 빨리 결정해. 약간. 비율이 비슷하네요. 그러면 더 결정하기 어렵다. 하나만 더 해볼까 마지막으로? 이거 몇 번 펴본 적 있어요? 이거 어제 처음. 진짜요? 네, 어제 게시를 처음 했거든요. 계속 있는 친구가 아니라. 네네네. 어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어쩐지 글씨체가 뭔가
작가님 같은 분이 쓴 느낌이 이렇게 아니어서 방송 내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찬 씨가 쓴 건가? 아, 마지막으로 진짜 찐막으로. 찐으로 아, 제가 이걸 더 펼쳐보게 생겼네. 이번엔 좀 뒤쪽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짠! 완전! 완전 사라. 이거는 좀 사라에 가깝지 않나? 사라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럼 하나 또 장만하는 걸로 네, 하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도록 할 텐데요. 볼라베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중순에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가요. 이제 제한된 예산 때문에 숙소 예약이 고민인데 두 가지 옵션 중 뭐가 좋을까요? 1번, 저렴이 숙소 6일, 그리고 마지막 날 5성급 플렉스, 아니면 일주일 내내 3성급 숙소.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전부 혼자 결정해야 돼서 머리가 아픕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릴게요. 고민이 될 만하네요. 저도 같은 고민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선배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네.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좀 많으시던데 맞아요. 이제 최근에 갔던 여행지 중에 가장 뭔가 기억나는 좋았던 곳이 있다면 어딘가요? 저는 국내 여행도 사실 혼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 네네. 용기 내서 처음으로 유럽을 아예 스케줄로도 간 적이 없어요. 유럽을 네네. 처음 가는데 그걸 이제 여행을 혼자 혼자. 가게 된 거죠. 오, 한 열흘 중에 7일 정도는 혼자고 3일은 이제 동행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먼저 네네네. 가서 있었던. 음, 근데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서 네. 너무 짧게 있었고 그나마 파리에 오래 있었던 게 한 3일이 오래 있었던 거라 네네. 가장 뭔가를 많이 했어서 파리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네, 비슷한 고민 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행을 다니실 때 계획을 좀 세우고 가시나요? 아니면 좀 즉흥파이신가요? 완전 전자예요. 저는 이번에는 숙소, 네네. 비행기 표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갔고 원래 성격도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가게 되면 그냥 계획 없이 가서 여기 맛있겠다 하면서 들어가서 그냥 먹고 이게 제 로망이었었어요. 완전 즉흥파. 네. 그럼 숙소는 미리 정하고 가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숙소 정도는 숙소까지는 네, 좀 잡아놓고 가야 되지 않나. 짐을 들 곳은 있어야 되지 않나. 네네네. 약간 이런 생각에. 근데 숙소도 엄청 미리 잡은 게 아니라 네. 거의 임박해서 일주일 음. 전 뭐 이 정도? 며칠 안 남았을 때 잡았어요. 근데 저도 완전 즉흥파거든요. 아, 그래요? 좀 짐 쌀 때도 뭐 없는 거 가서 하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대충 넣고 저도 그랬어요. 이제 해외 스케줄 갈 때도 한 이제 매니저님께서 짐 가지러 오신다 하기 한 30분 전에 막 그냥 막 싸가지고 맞아요. 내놓고 그게 스케줄이면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짐 싸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네네. 누가 좀 싸줬으면 좋겠다 막 이랬던 기억이. 근데 여행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조금은 더 챙기게 되는 건 있었어요. 그럼 여행지를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자면 뭔가 도시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휴양지로 가실 건가요? 최근에 제가 유럽 여행은 어찌 보면 도시에 좀 관광에 가까운 네네네. 곳이고 또 더 최근에는 다낭을 다녀왔어요. 휴양에 좀 가까운 곳을 2개 다 다녀왔는데 네. 다시 가면은 또 약간 도시로 오. 가고 싶어요. 도시로. 많이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근데 휴양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바빠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약간 서울에 사니까 음. 뭔가 도시의 느낌이 강해서 여행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창 바쁘게 좀 활동했을 때는 네. 여행을 가면 휴양지를 많이 갔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물에 둥둥 떠서 망고 주스나 먹고 맞아요, 싶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그때는 그게 간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도시로 바뀌셨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바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럼 또 이분의 사연도 실시간 선택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지막 날 5성급 플렉스 빨간색 카트 그리고 일주일 내내 3성급은 보라색 카트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뭔가 후자로 갈 것 같아요. 숫자가 뭐죠? 이제 3성급 일주일 내내. 아 진짜요? 네네. 저 약간 반대인데. 왜냐면 저는 짐 다시 싸고 옮기는 게 귀찮을 것 그건 같아서 그래요. 그냥 하루 그 여행 온종일은 그 한 호텔에 짐 풀어놓고 좀 다닐 것 같은. 저도 이번에 그걸 좀 고민했었어요. 네네. 미루다가 제가 원하는 숙소가 예약을 했다가 그게 뭐 저의 약간 그걸로 취소가 됐는데 오, 네네. 다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묵으려고 하는 날짜 중에 이틀이 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묵으려면 이틀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되게 고민하다가 저도 사실은 재찬 씨가 선택했던 것처럼 그냥 다른 숙소에 쭉 있는 걸로 네네네. 결정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낭에 그 베트남 다낭에 갔을 때 네네. 너무너무 꽂힌 좋은 5성급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선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네네. 여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면 1박을 할 것이냐 2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또 심지어 혼자 가는데 그 좋은 네네네. 데를 혼자 가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결국 저의 선택은 5성급 호텔을 갔고 네. 대신에 나머지 이틀을 네.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10만 원보다 더 아래인 오. 네, 조금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5성급인데 마지막 플렉스를 글쎄요. 이 가성비도 찾아보면 좋은 데가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음. 보라색 하트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좀 중간 정도 되는 데서 그냥 무난하게 네네네. 쭉 가라. 아니면 이제 막 5성급 호텔은 그 야외 수영장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규모가 많이 크잖아요. 음. 근데 좀 그 규모를 줄여서 적당선으로 가는 게 근데 그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5성급에 있다가 이제 네네. 거의 가격 차이 10배 정도 나는 데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되게 체감이 확 들긴 하더라고요. 오. 네, 뭔가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가 네, 좀 그렇긴 합니다. 경험으로서. 네. 볼라베님 3성급으로 네. 가시고 또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꾸미야에서 선택해드렸고요. 다음 사연은 선배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재찬이 볼빵빵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겨울 간식 중에 호떡이 있잖아요. 두 네. 분은 호떡이 떡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빵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빵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호떡이 아니라 호빵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 그러게? 호떡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밀가루를 그죠? 이렇게 부어서 눌러서 만드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러네. 근데 저는 약간 이 두 개의 선택지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거? 전 약간 튀김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밀가루 튀김.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센 불에서 눌러갖고 근데 기름이 엄청 많잖아요, 네, 호떡이. 계속 부으니까. 근데 튀김에 가깝지 않나? 그래도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은 네네네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떡이랑 빵 중에 일단 가장 더 가까운 걸로 해보죠.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걸로? 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저는 오히려 두 개 중에 고르라면 떡에 가깝지 않나.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약간 쫄깃쫄깃한 그 식감. 떡처럼 늘어나는 음. 그게 있어서 떡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밀가루가 들어가서 오. 밀가루가 네, 밀가루 보통 뭐 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제 호떡 네. 좀 취향을 알아보자면 기름으로 구운 호떡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담백한 그런 호떡을 좋아하시나요? 담백한 호떡이 있어요? 저는 좀-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그 되게 속 안에 비어 있는 그 바삭한 네네네네네. 그거? 그것도 맛있지만 그래도 네 그냥 뭐 질리는 맞아요. 기름이 잔뜩 들어간 호빵이 아닌가, 호떡이 아닌가 싶네요. 재찬 씨는요? 저도 완전 기름에 이렇게 눌러 씨앗 호떡 같은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무조건 기름이 있어야 맛있죠.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꿀호떡 대 잡채 호떡. 이것도 저는 그냥 꿀. 오, 저도 완전 그게 더 베이직으로. 맛있는 거. 잡채는 굳이 그냥 잡채를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나. 맞아요. 근데 호떡이 잡채에 들어간 걸 한 번도 못 본 것 저도 같아요. 거의 없긴 한데 생각해봐도 그냥 네 꿀이 나을 것 같아요. 오두각기 인형님께서 튀김에 이어서 우리 전으로 하자고. 근데 전도 되게 맞는 말 아니에요? 호전. 호전. 아니 왜냐하면 전도 기름에 이렇게 맞아요. 굽고 약간 이렇게 납작한 것도 비슷하고 밀가루로 만들고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고 호전이 가장 가깝긴 호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분의 사연도 실시간 선택 한번 받아볼게요.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하트,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라색 하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누가 호떡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게 호떡의 유래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세요. 왜 그렇게 됐나? 그럼 또 지혜책에게도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혜책은? 그러게요. 뭐라나요? 확실하다라고. 아 이거는 뭔가 네, 이 답변이 정답을 안 아닌 건 줬네. 같은. 뭐가 확실할까? 너무 많다. 아 선택지가 저희가 너무 많대요. 맞아요. 전에다가 아까 전에 막 지혜책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혜책도 약간 선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난제네. 지금 실시간이 오고 있는데 비율이 비슷한데 제 어머. 눈에 보이는 건 보라색이 조금 더 많은 것 그래요?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비슷하다. 와, 지금 또 빨간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제긴 하네. 아, 근데 호빵은 또 따로 있긴 하네요. 그쵸? 호빵을 부르는 말이 사실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게 있긴 한데, 그러면 와, 진짜 어렵다. 호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호전으로 네, 내릴까요? 앞으로 호전. 마음대로 부르는 걸로. 네, 우리 꾸미야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호떡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호전으로 해주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인데요. 네. 꾸미를 염지혜님. 제가 요즘 살까 말까 하는 고민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온열 마우스 패드예요. 빈티지 TV처럼 누군가에겐 쓸데없는 아이템처럼 보이겠지만 수족 냉증 있는 저로선 냉골인 사무실에 온기를 가질 수 있다면 투자할 마음이 있는데요. 직장 동료들은 이제 곧 3월이다. 잠깐 지나면 지나갈 계절에 뭘 그리 투자하냐. 그래서 더 고민이 되네요. 이제 선배님이라면 사시나요, 안 사시나요? 지금 이게 첨부되어 있는 예시 사진 같은 게 있어서 엄청 따끈따끈해 보이는 그런 패드 같은데 네네. 저는 겨울에 좀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삽니다. 이게 가격대를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서 네네. 조금 모르겠긴 한데 그렇게 고가가 아니라면 저는 하나쯤 장만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사실 뭐 내년 겨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쓴다고 막 엄청 닳는 것도 아니니까 뭐 내년 겨울까지 쓰시고 올해도 이제 겨울이 끝나지만 또 겨울이 올 거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주변에서 이제 뜯어 말렸는데 네. 굳이 구매한 아이템들도 있으실까요? 뜯어 말렸는데 되게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인쇼를 좋아해서 막 참 뭐요? 인터넷 아, 쇼핑을 네네네.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는데 그런 아이템 있었어요. 그 머리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쓰는데 이게 뭔가 어떤 정확한 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전자파처럼 얘를 자극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그러니까 뭐 음이온 그런 것처럼 네네네.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 놓고 정말 단 한 번도 안 썼던 그래서 좀 주변에서 사지 말라고. 그런 굳이 잘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사냐라고 했는데 네. 궁금해 하면서 사봤다가 이제 후회했던 거 있었고 제가 그 너튜브 채널을 예전에 이제 꽤 자주 네네네. 이렇게 활발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 컨텐츠 겸 궁금해서 제가 사봤던 거 중에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라고 거울인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네네네네.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진짜 쓸 데는 없었어요. 약간 뭐 메이크업 할 때도 쓸 때는 없고. 뭐 좋게 말하면 네네. 눈썹 짝짝이를 뭐 교정한다거나 내가 한쪽에 뭐 어떤 근육을 더 쓰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교정을 하신 분들도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어색해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좀 굳이. 굳이 그냥 예쁜 나의 좀 나은 모습 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짱짱이님이 선배님 옥장판 조심하시라고. 제가 좀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사라는 또 빨간색 카트, 사지 마라는 보라색 카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저희 둘이 이때까지는 좀 의견이 나뉘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둘 다 사라로 지금 결정을 한 사연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끌 수 있으면 여름에 써도 상관 없죠. 맞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따뜻한 건지 원리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라는 빨간색, 사지 마라는 보라색인데 지금
이것도 근데 약간 나뉘네요, 반반으로. 그러게 의외로 한쪽으로 그렇게까지 치우치지 않네요. 아, 근데 빨강색이 좀 많긴 하다. 빨간색이 조금 더 네네. 많네요. 그러면 이 수족냉증 가지신 꾸미를 염지혜님 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이제 또 이렇게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선택해주세요. 함께 봤고요. 네. 이제 제짱 내 컷이라고 이제 인생 내 컷 아시죠? 알아요. 아시죠? 네. 알아요. 인생 내 컷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제가 선배님 옆으로 가서 네. 첫 번째는요 저긴가요? 여기입니다. 아, 여기.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저기입니다. 선배님 뭐 시그니처 포즈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디케이즈는 있나요? 좋아하는 포즈는 뭔데요?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저 그냥 뭐 하트? 하트 할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렇게 선배님과 제짱 내 컷까지 남겨봤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한 1시간 어떠셨나요? 와, 진짜 시간 엄청 빨리 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꾸미야 처음 오는데 구면인 그래도 꽤 오래 본 맞아요. 대찬 씨랑 함께해서 특히 편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적어주셨는데 어떤 맞아요. 질문인가요? 저는 재찬 씨의 네. 미래 10년 뒤의 재찬이는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제가 생각해서 저의 10년 뒤 네. 저는 33살에다 네. 근데 지금이랑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 하지만 정도의 차이. 달라지는 건 크게 없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선배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쭤봐 주세요. 앞으로의 인생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인생 목표.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오늘 1시간 동안 행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행복하는 게 인생 목표인데요. 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의 저보다 인간 뭐 오해린으로도 가수 레이나로도 네. 좀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돼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더 행복해지자. 나은 사람이 되면서. 네. 그럼 또 꾸미야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꾸미야 나와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뵙고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앨범 나온 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항상 제 노래처럼 슬픈 일 말고 웃는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또 한여름밤의 꿀 들으면서 선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놀러와 주시면 언제든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 반 왜 말 돌리는데 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쥐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끝없는 이야기. 오늘 하루 행복했나요? 라는 질문에 yes 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들마다 행복을 대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행복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행복했던 과거들을 떠올리며 지나간 그 시절에만 머물러 있기, 또 누군가는 겨우겨우 손에 움켜쥔 것들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릴까봐 행복의 만끽을 아끼다가 나중으로 밀어버리기, 마치 좋아하는 반찬을 제일 마지막에 한 입으로 아껴두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껴둔 반찬이 계속해서 맛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나중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너 내일 행복할 예정이니? 하고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요. 당신께 처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행복했나요? 돌아오는 대답이 부디 예스이길 바라며 이곳에서 보내는 135번째 편지,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오늘 행복하기입니다. 알려줘 너의 오늘 찌뿌둥했던 아침부터 만원에 놓친 버스 택시를 탈만 했었던 rush hour 너의 표정 알고 싶어 산더미처럼 쌓인
먹고 나면 스르르 눈 감기는 너의 모습 궁금 너의 하루가 궁금해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의 공식이 여기 있어 바로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강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답이 여기 우리 눈앞에 있잖아 빈긴 하루 지나 우리 둘이 만나 농담거리에 지친 하루를 한잔 밤이 너무 빨리 온다 시간아 멈춰라 Be here with me I'm trying to stay up for but I'm in deep Oh I'm so tired I can't even sleep Oh and I never prioritize my wants and needs So it goes on and on just like a melody And I keep saying okay I never listen to my own heart To whatever they say While looking like you're happy yourself Oh I really hope that you feel the same Oh tonight come meet me at 7 and stay till 11 But won't go to bed cause this feels like heaven Yeah it's true though kinda cool so let's just stay right here tonight At 7 in my house we'll sing both our lungs out dance to the moonlight cause everything feels right Been a long day but it's okay cause at 7 you will be here with me oh, you will be here with me 끝없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신 곡은 페더 엘리아스가 피처링한 부석순 선배님들의 7시에 들어줘였고요. 오늘 꿈 주인공은 바로 지금 행복하기 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궁금하니까 채팅창에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네? 지금 행복하대요. 9시에 꿈이야 시작하는 9시 퇴근할 때 돈가스 먹을 때 좋습니다. 또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이나 선배님과 함께 골라주세요, 선택해주세요도 해봤고요. 내일은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오드 준환씨가 놀러옵니다. 음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 나눠볼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나 추천곡이 있다면 네이버 앱 꿈이야 정보 페이지 커뮤니티 탭에 남겨주세요. 꿈이야 저 방송은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나우앱에서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하이라이트와 비하인드 영상도 나우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오늘도 꿈꾸자. Like a dream